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의 리스닝 강사 이승희입니다. 자, 우리 시원스쿨에서 또 이번에 적중특강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방학이고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토익 공부 잘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이제 곧 돌아올 7월 30일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특강 내용은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이번 시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매달 같이 공부를 해가는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좀 알아야 될 포인트들, 그리고 시험에서 가장 빈출되는 것들 제가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수업에서도 여러분이 미리 문제 다 풀고 들어오시고요. 또 모르는 것, 아는 것 무엇인지 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프린트아웃한 내용에다가 중요한 점 좀 필기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필기한 내용도 꼭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중요한 팁들 오늘 많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Part 1. 네, 포인트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휘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문형, 그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진행형이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과 그리고 또한 이걸 수동의 각도에서 수동 진행형입니다. 자, 이런 문형 말고도 역시나 또 어려운 그런 표현들 말고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오늘 살펴볼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1번 한번 풀고 가죠. 자, 들어보세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A. Merchandise is being arranged on the shelves. B. One of the women is paying for some boots. C. One of the women is trying on a jacket. D. Shoes have been displayed on a wall in rows. 네, 좋습니다. 자, 1번에서는 상점 사진이란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을 딱 볼 때 총 6문제지만 모두 다 사진의 주제라는 게 정해져 있다 그랬죠. 자, 일단 상점의 사진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이렇게 문형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is being arranged 라고 해서 이거는 진열이 되어지는 중이라는 거죠. 자, 시험에서 여러분이 6문제를 푸는 동안 보통 이 is being arranged 사물 중심의 사진에서는 거의 오답으로 많이 나오고요. 사람 중심이지만 그 동작이 아닌 경우에도 오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열된 그런 사진에서 자주 나오는 오답의 문형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정답이 되고 싶으면, 그쵸? has been arranged 이렇게 완료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Part 1에서는 기본적으로 표현, 어휘, 그리고 문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는 당연히 shoes have been displayed라 그래서요. 네, 진열되었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이 display라는 동사의 특징상 진열을 하다라는 동작도 있지만 진열이 되어 있다라는 상태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are being displayed 라고 해도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display인 경우는 그 동사가 진행과 완료를 둘 다 써도 사실은 동작과 상태를 다 의미할 수 있는 어휘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xtbook. A. The man is pinning up a chart. B. They are talking across a counter. C. They are looking at the same thing. D. Some papers have been scattered on a desk surface. 네, 좋습니다. 자, 역시 사무실 사진인데요. 토익에서 거의 85% 이상으로 매달 빈출이 되고 있는 가장 최빈출 어휘, 그리고 또한 그림, 사진 이런 게 다 사무실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art 1에서 사무실 관련 어휘는 완전히 익혀두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것도 하나의 사무실에서 조금 연장된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자주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 익혀야 되는 건 기본이니까 다 하나하나 보셔야 되고요. 자, 또한 알아둬야 될 게 B번입니다. 사실 이렇게 둘이 앉아있는 건 talking이라는 게 되게 자주 나오는 정답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네, talking across the counter 이라 그래서 카운터라는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next to each other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치, 거리 이런 표현은 Part 1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다시
어휘 표현, 문형,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다? 위치에 관한 걸 잊지 말아라 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펄번이 그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는 게 이제 딱 기본입니다. 자, 정답은요. 네, C번에 looking at 이라고 하죠. 여러분, 보다라는 표현은요, 역시나 빈출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서 고빈출의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재에 보면, 뭐, look at 하거나 아니면, 뭐, gaze at 이라고 하거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examine. 사실 우리가 그동안 특강하면서 제가 아주 많이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런 단어들 있죠. 그리고 뭐 study 이런 거. study라는 단어도요. 그냥 공부하다가 아니라 자세히 살필 때 우리가 또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D번 같은 경우에도 scatter 아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사무실 표현을 완벽히 익혀야 된다. 나올 수 있는 건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보다 엄청 잘 나온다. 이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해 주세요. 네. 자, 3번 들어갑니다. 자, 3번은요, 사진의 종류가 일하다라는 그런 사진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She's opening a drawer. B, She's sweeping the floor. C, She's hanging up some curtains. D. She's working at a machine. 네, 좋습니다. 제가 3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토익에서 또한 항상 포괄적인 명사를 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뭔가 일하다라는 거, 작업하다라는 거 되게 잘 나오죠? 그래서 work on 이라는 표현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런 거 갖다가, 잠깐만, 재봉틀이 영어로 뭐지? 뭐, sewing machine? 뭐, 이렇게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machine이라는 포괄적인 단어 역시 잘 나온다는 거. 자, working at 혹은 working on 이라는 작업, 사진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 명인 경우에는요. 다 주어가 동일하고 그다음에 뒤에 동사나 명사나 전치사의 결합 따위를 잘 여러분이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Part 1은요. 이런 거 말고도 조금 더 중요한 표현들 뭐 사물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길 묘사 아니면 뭐 어떤 그 사물의 그런 위치 묘사가 아니라 특별히 그냥 모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묘사한 표현들이 되게 중요한 게 많은데요. 그동안 했던 특강들에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파트2로 넘어갈게요. 근데 파트2는 이번에 조금 제가 달리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문제를 좀 나누어서 풀어볼게요. 하나씩 쪼개어서 우리가 부분적인 것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요. 문제를 좀 모아가는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시험장에서 총 25문제를 풀 때 전 학생들한테 5개씩 쪼개서 그쵸? 집중력을 5번에 나누어서 해봐라 라고 합니다. 오늘은 문제 개수가 좀 달라서 제가 4개씩 끊었는데요. 여러분 항상 4개나 3개나 5개 정도 안에서 난이도가 쉬운 것과 어려운 게 늘 같이 가요. 항상 상중하가 같이 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거 다음에 쉬운 게 나왔는데 같이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또한 쉬운 거 다음에 어려운 게 나왔을 때도 너무 내가 쉬운 걸 풀고 자신감에 약간의 경솔해지지 않도록 이런 나의 집중력 관리를 자꾸 해야 된다. 문제를 모아 풀어야 된다. 자, 그런 거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Part 2. Number 4. Who's writing the new employee manual? A, Anthony from Human Resources. B, Many group activities. C, He has written the contract. Number 5. Isn't Mike's office upstairs? A, He came here by bus. B, No, it's the one next to mine. C, We should leave by 4. Number 6. I'm planning to leave for Chicago this afternoon. A, By express train. B, What for? C, At a technology convention. Number 7. Which coat is yours? A, It's very cold outside. B, The blue one hanging over there. C, Yes, I've been painting for years.
네, 여기서 끊어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 5, 6, 7번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거 있었나요? 제가 보기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번 가보죠. 자, 일단 4번은요. 의문문의 who, writing이라고 하니 누가 writing 하고 있니?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writing 말고도요. 뭔가 preparing 하거나 아니면 뭐 준비한다는 그런 말로 arranging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manual 아니면 뭐 report 이런 뭔가 써야 되는 그런 거 있죠. 뭐 instructions 이렇게 단어가 이제 바뀌어 가면서 시험에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기본 틀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답은 그냥 이름으로 나오는 기본이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서 제가 넘어갈게요. 자, 5번은요.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Isn't Mike's office upstairs? 라고 딱 들었을 때 위치 확인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요약하듯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마이크의 사무실 위치 확인 딱 이라고 하면 당연히 답은 위치로 나와야 되겠죠. 자, 항상요. 부정문일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두 개예요. 일단 발음을 놓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시험에 weren't 라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won't 라고 시작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틀린다는 역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을 주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한 해석을 부정으로 해서 yes, no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되죠. 즉 마이크 사무실의 위치 아닌가요? No. 아니에요. 어디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마이크 사무실 위치 아닌가요? 네네네 아니에요. 우리말이 이러죠. 그래서 yes, no를 잘못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냥 위치 확인 이렇게 요약하듯이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6번 갑니다. 6번 같은 경우에서는 평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I'm planning to 라고 하는 계획을 말하는 거죠. 자, 항상 우리가 part 2나 3나 모두 다 영어라는 거는 하나의 틀이 있고요. 그래서 I'm planning to, I'm going to, 아니면 I'm supposed to 라고 하면서 뭔가의 계획을 말하는 게 자주 나옵니다. 자, 시카고로 간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좋겠다. 잘 다녀와. 라고 하는 기본적인 게 아니라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반문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시험에서 part 2가 약간 난이도가 있게 나온다라고 할 때는 답의 유형이 간접적이거나 반문하는 경우나 아예 의외의 그런 답도 나오죠. 근데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는 거.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저희가 출시한 정규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 안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유형으로 되묻기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하지만 보시면요. By express train, how죠? At a technology convention, where이죠? 자, 이렇게 항상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답이 나오면 다른 의문사의 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답을 바로바로 지우고 정답을 끌어내는 식으로 여러분이 풀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네 문제 중에서 그나마 6번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추가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7번 갑니다. 자, which coat is yours? 이건 어렵지 않죠? 자, 이건 코트가 어떤 거냐고 할 때요. 네, the blue one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익에서 항상 which가 나올 때 one이 나오면 정답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cold 발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문사에서 yes 안 되는 오답 속으로 바로 지워지는 형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부터 들어갑니다. Number 8. How did she find out about the public speaking course? A. I've really learned a lot. B. It's advertised on the website. C. Yes, she speaks French well. Number 9. Let's take the 4 o'clock train to Manville for the concert. A. I'm sure she will be. B. Why don't we bring our car? C. The Royal Music Hall. Number 10. Can you ask someone to look for the product catalogs? A. Actually, I think I can find them. B.
I haven't looked it over yet. C. We need at least 200. Number 11. Why is the post office already closed? A. It's only 2 blocks from here. B. It changed its business hours. C. Just a few packages. 네, 좋습니다. 8번에서 11번 사이에서는 약간 어려운 게 8번하고 11번 정도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어땠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자, 8번입니다. How did she find that about? 좋아요. 자, 이건 앞에 덩어리를 암기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알아냈나요? 라고 하니 알아낸 경위를 묻는 그런 의문문이었습니다. 사실 무슨 수업인지를 구체화시켜서 들을 필요는 없죠. 팔토에선 어떤 코र्스구나 라고 여러분이 잡아내시면 되고요. 무슨 클래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무슨 레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뒤에는 여러 가지의 그런 배울 거리의 어떤 수업 종류, 행사 종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떻게 알아내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은 네, 뭐 친구할 때 들을 수도 있고 신문에서 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항상 보면 survey 같은 여론조사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섹션이죠. 그래서 그것만 알면 답은 어렵지 않게 on the website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요. yes 안 됐고요. A번을 만약에 마킹하셨다면 여러분 이건 I've learned a lot 이라고 해서 어떤 코र्스가 나올 때 연관된 연상어로 오답을 만드는 거죠. 자, 연상어 오답은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연상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전제로 해서 오답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B번 이렇게 어떻게 알아내는지에 대한 표현을 암기해야 된다. 자, 9번은 평서문이지만 let's라고 하는 제안문의 평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let's take the 4 o'clock train to 라고 해서 어디에 우리 트레인을 타고 가자라고 하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가 포인트예요? 교통, 수단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게 그 과자의 가장 중심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뽑아내는 능력이 듣기, 읽기 능력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딱 얘기했던 하는 말이 야 그냥 차 가져가자 불편해 라고 하니 역시 교통, 수단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력의 힘을 길러내셔야 고득점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요. Can you ask? 인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someone이죠. 그래서 자, 한번 들어보세요. Can you ask someone to look for the product catalogs? 자, 읽어보죠. Can you ask someone to look for the product catalog? 그래서 누군가한테 좀 product catalog 좀 찾아달라고 요청해달라. 즉 Can you look for the product catalog? 너 좀 찾아줄래? 라고 너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야, 나 지금 바쁜데 야, 누구 야, 저기 가서 카탈로그 가져올 사람 없어? 약간 someone을 찾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문형의 ask somebody to 라고 하는 ask A to B의 그런 패턴 안에선 이 someone이 중요한 거죠. 뒤에 to 내용의 의미상의 주어가 someone이니까. 좋아요. 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자, 그랬더니 말이 actually I can't find them. 그래서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약간 actually 실은요 저 있어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이 actually는 살짝 모를 때는 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11번 Why is the post office already closed? 자, 중요한 거 already closed 이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말할 때 이 부사라는 녀석이 사실은 의미를 보태주는 문장에서는 참기름 같은 건데 그 참기름이 굉장히 색깔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향이 강할 때가 있죠. 그래서 벌써 닫았지? 라고 이 벌써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일찍 닫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it's unusual 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문을 일찍 닫았지? 라고 하면 뭔가 이유나 원인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걸 찾아내야 되는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오늘 it's a public holiday 라고 해서 공휴일이라서 문을 안 열었어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already예요. already. 벌써 닫은 거. 그냥 닫은 게 아니라 벌써 닫았다는 거, 좀 일찍 닫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쵸? It changes business hours. 그래서 걔네가 이제 그 영업 시간을 바꾼 거죠. 오케이. 항상
요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바꾸는 거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A번 같은 경우는 which죠. 그리고 C번 같은 거는 그쵸. post office에 대한 연관어로 오답을 지우는데요. 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보기 안에 이렇게 명사 덩어리가 있으면 what의 답이다 라고 지워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what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워서 내면 정말 많은 오답이 소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요긴하게 쓰셔야 될 Part 2의 풀이법입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이제 8문제 왔고요. 이제 4개를 더 가볼 건데 좀 느낌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시험에서 5개씩 5번인데 이제 우린 4개씩 3번 특강에서 연습하잖아요. 이럴 때 내가 얼마나 틀리는지, 그럼 시험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걸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이런 걸 평상시에 자꾸 연습을 하셔서 되게 체계적이고 내가 조직적이고 준비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뒤에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Number 12. This tablet computer has a long battery life, doesn't it? A, I heard it last for 8 hours. B, A new touchscreen device. C, The warranty is in the box. Number 13. What kind of soup would you like for the starter? A, He already started it. B, Just a simple tomato one. C, With my steak, please. Number 14. Do you think I should take an umbrella on the trip this afternoon? A, it's not supposed to rain. B, we had a wonderful time. C, a round-trip ticket, please. Number 15. Aren't you using a laptop during your presentation? A, An award for performance. B, I'm considering it. C, Let's check the agenda.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약간 어려운 게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앞에서 12번. 이렇게 뒤에 붙는 건 이제 부가 의문문이라 그래서 시험에 이제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장 포인트가 long battery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의 수명에 대한 확인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I heard it last for 8 hours. 그래서 그 수명에 대한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죠. 2에서 동사를 잡아라, 명사를 잡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 문맥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잡고 내가 추려내는 요약 연습을 계속해 나가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의 틀, 스트럭처가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니까는 B번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얘기했죠. what으로 지우라고 했어요. 명사 덩어리. 그리고 C번은 in the box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인 거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warranty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답을 지우는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자, 13번. 자, 이건 어렵지 않았죠? What kind of soup이 포인트죠. what이 무엇이란 뜻이 아니라 어떤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soup을 물어보고 있고요. 자, 이럴 때는 말 just a simple tomato one 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마치 which랑 비슷하죠? which랑 what의 특징은요. which는 약간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떤 거 할래? 라고 고르는 거고요. what은 그냥 약간의 범위를 지금 현재 limit 시키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수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묻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답 지우는 방법 he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주어로 지우고요. C번 같은 경우는요. With my steak라고 하는 뭐랑 드실래요? 라고 하는 그런 what은 what이긴 한데요. 지금 soup과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죠. 네, 좋습니다. 자, 14번. 자, 사실 우리가 do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do you know 혹은 do you think입니다. 근데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who, do you know where, do you know why와 같은 간접 의문문 말고도요. Do you think I should? 이렇게 덩어리를 여러분 해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Do you think I should take an umbrella? 라고 해서 이번에 우산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산은 뭐랑 관련이 있다? 그쵸? 비가 안 올 것 같다. I don't think you need an umbrella.
즉, it's not really needed. It's not necessary. It's not gonna be rain. 그래서 it's not gonna be raining. 비 안 올 것 같아요. 라는 it's gonna be sunny, I guess.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괜찮았고요. We had a wonderful time 이라고 하는 시제. 이럴 때 되게 잘 나온 오답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C번은 a round trip ticket. what이나 아니면 이건 지금 우리가 어딜 가는 트립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전혀 연결되지 않는 거였죠. 자, 좋아요. umbrella가 포인트고 do you think I should? 이라는 말의 시작을 외워서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자, 15번. Aren't you using a laptop during your presentation? 그래서 부정문인데요. 너 쓰는 거 아니니?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using a laptop이죠. 자, 자꾸 중요한 포인트. 너 랩탑 안 쓰니? 랩탑 쓰니? Are you going to use a laptop? Aren't you using a laptop? Are you using a laptop? Will you be using a laptop? 다 비슷한 거예요. 랩탑 쓸 거냐고. 그렇다 하는 말이 고민되네. 글쎄 필요할까? I'm considering 이었습니다. 자, 이런 건 간접적인 정답이죠. 하지만 거의 이런 간접 응답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I'm considering 이라고 하는 거는 I'm thinking about it.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I need it? 약간 이런 되묻기도 되고 고민도 되고 아직 모르겠다도 되는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정답 유형이라고 봐도 상관없는 간접적인 응답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보시면 A번은 그렇죠. 뭔가 와세 덩어리는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C번은요. Let's check the agenda 라고 해서 어젠다를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안건이 왜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미의 어휘로 지우면 돼요. 네. 자, 오늘요. 이렇게 해서 Part 2를 쭉 한번 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Part 2가 일단은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의문문의 틀에 익숙해지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그 문장을 듣고 내가 핵심을 뽑아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핵심을 뽑아내면서 그 다음에 오답을 소거해야 되고요. 남은 걸 정답으로 채택하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장의 스트럭처를 익혀라. 제일 중요한 거니까 좀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 가볼게요. Part 3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문제를 3개를 꿰어내는 겁니다. 자, 굿을 꿰는 것처럼 똑같은데요. 보시면요. 남자의 신문이고요. 17번은 여자가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신문의 문제는요. 정말 거의 처음 대사 안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 듣고 이거겠구나 라고 푸는 겁니다. 사실은요. 남자를 as라고 해서 뭐뭐로서라는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오거나 아니면 관련 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는 식입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처음에 남자를 시작했다면 여자 대사로 넘어올 때 혹은 여자든지 남자든지 넘어올 때 바로 여자 대사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18번은 What should a woman do라고 하는 미래 행위죠. 후반부의 여자 행위를 보십니다. 시험장에선 선택지를 다 보되 사실 16번의 선택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17, 18번을 보시면 다 동사와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죠. 물론 약간 동명사이긴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furniture 반품, voucher 사용, property 다시 데코, 그리고 부품 주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요약하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단어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잡아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풀고 나서 또 얘기 드리고요. 미리 푸셨겠지만 한 번 더 가볼게요. Part 3. Questions 16 through 1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I'm currently on your website trying to order some home furnishings. The reason I'm calling is that I have a $50 gift certificate, but I can't figure out how to use it when paying for my order. I see. Well, if you look on the back of the certificate, you should see a serial number. Just enter it on the checkout page. Okay, hold on please. I'm afraid I can't see a serial number anywhere.
In that case, you must have one of our old vouchers. I'm afraid the best thing to do in this situation is to visit one of our stores and make your purchase in person.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Number 16. Who most likely is the man? 할 때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거의 이 정도 했을 때 마킹이 끝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리듬 타기 연습입니다. 자, 일단 16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자, 제가 끊어가면서 여러분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Hello, I'm currently on your website trying to order some home furnishings. 자, 여자는 지금 웹사이트에서 오더합니다. The reason I'm calling is that I have a $50 gift certificate, $50의 certificate 상품권이 있는데요. but I can't figure out how to use it when 자, 여자가 질문하는 것 But I can't figure out how to use it when paying for my order. 정답! But I can't figure out how to use it when paying for my order. 그렇죠. 여자 대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자 대사에서 남자 신분을 알고 여자가 묻는 게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같이 여러분이 풀어내지 않으면 17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신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얘를 처음으로 두는 게 아니라 늘 두 문제를 같이 봐야 된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물어보는 거는 바로 기프트 바우처를 쓰는 방법이었고요. 상대방은 당연히 전화를 받은 사람이니까 커스터머 서비스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18번. I see. Well, if you look on the back of the certificate, you should see a serial number. 자, 뒤에 serial number 있고요. Just enter it on the checkout page. 자, 체크아웃 페이지에 넣으세요. 계산 그 페이지에. Okay, hold on please. 네, 잠시만요. I'm afraid I can't see a serial number anywhere. In that case, you must have one of our old vouchers. I'm afraid the best thing to do in this situation is to visit one of our stores and make your purchase in person. 18번. You must have one of our old vouchers. I'm afraid the best thing to do in this situation is to visit one of our stores and make your purchase in person. 자, 뭐래요? To visit one of our stores. 자, visit one of our store 이라는 말을 바꿔서 location이라고 바꿔주는 형태였습니다. 자, 보세요. 사실 17번은 말이 바뀐 게 거의 없었고요. 18번은 business location이라고 어떤 위치 같은 걸 다 location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여자가 하는 거를 갖다가 남자가 말해주죠. 그래서 반드시 성별이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여자가 해야 될 걸 상대방이 알려주듯이 하고 여자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되 16, 17을 같이 풀고 18을 푼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할 때 말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장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The reason I'm calling is that 요 시작하는 말도 항상 우리가 회화를 하던 혹은 듣기를 하던 간에 말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reason I'm calling is that I have $50 gift certificate 이라고 들어가는 이런 표현들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 But I can't figure out how to use it 인데요. 이 it이라는 친구가 누구였다? gift certificate 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장을 여러분이 꿰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보면 전화 건 이유는요. $50의 상품권이 있는데 그거 사용법 모르겠어서요. 라는 말이고요. 그걸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뒤에서 보면 I'm afraid the best thing to do is 라고 해서 the best thing to do is to 이 표현을 또 외워두십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가장 좋은 건 말이죠. 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 you should, you must, you have to, why don't you, what about, how about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formal하게 the best thing to do is that, the best thing to do is to 라고 하는 이 말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바로 visit 이라고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store 말 바꾼다, location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제 파트 4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4와 3는 굉장히 비슷하죠.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는 비슷하다. 단순히 대화냐 단화문이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다? 그렇죠. 문장이 대화 체인지 아니면 조금 더 모노로그 체인지에 대한 그 문장력과 전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럼 그 전개는 어디에 달려있다? 글의 종류에 달려있다. 글의 종류에 따라 전개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전개를 알아야 여러분이 또한 답을 마킹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보죠. 전화 걸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청하는 행위죠. 파티표는 좀 간단한 게요. 이 흐름이 되게 뻔해요. 그래서 오늘 전화 건 건 문제가 있기 때문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요청하는 걸로 대화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지문이요. 자, 들어가 보죠. Questions 19 through 21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i, Lisa. This is Marcus Tandy from Dillinger Architecture. I'm calling about the blueprints you asked me to work on for your company's new headquarters. I'm really sorry, but I think I might need a few extra days to complete the project. Would you mind if I emailed them to you on May 21st instead of on May 15th? Everything had been going according to plan until my laptop badly malfunctioned, and I had to have it repaired. When I got it back, I found that my work files were missing, and I hadn't backed them up. Please call me back at your earliest possible convenience. I'll be here at the office all day on Saturday as well, so you can easily reach me at my work number. Thanks.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Questions 19 through 21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자, 한번 가볼게요. Hi, Lisa. This is Marcus Tandy from Dillinger Architecture. 자, architecture. I'm calling about the blueprints you asked me to work on for your company's new headquarters. 19번. I'm calling about the blueprints. I'm calling about the blueprints. 자, 설계도 때문에 전화 왔습니다. blueprints. I'm calling about the blueprints you asked me to work on for your company's new headquarters. I'm really sorry, but I think I might need a few extra days to complete the project. 19번. I'm really sorry, but I think I might need a few extra days to complete the project. 왜요? But I think I might need a few extra days to complete the project. 자,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연장이라고 말이 바뀝니다. 즉, extended 이란 표현으로 여러분이 paraphrasing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되게 빈번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상 마감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거. Would you mind if I emailed them to you on May 21st instead of on May 15th? Instead of. 항상 A instead of B means that I want to reschedule something, I want to change something, I want to extend the deadline 이거죠. 그래서 늘 마감을 연장해달라는 것 정말 자주 나온다. 스토리를 외워라. 자, 20번. Everything had been going according to plan until my laptop badly malfunctioned.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until이란 표현입니다. 아, 잘 됐어요. 언제까지? 그때까지. 그래서 참 10월까지는 좋았지. 뭐 이런 말씀이죠. 즉 10월부터 뭔가 일이 있었다란 말이죠. Everything had been going according to plan until my laptop badly malfunctioned. 정답! Till my laptop badly malfunctioned. 자, 컴퓨터가 망가졌다. malfunction 말 바꿔서 broke down입니다. 자, 선생님 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 스크립트 볼게요. 일단 흐름을 보세요. And I had to have it repaired. When I got it back, I found that my work files were missing, and I hadn't backed them up. Please call me back at your earliest possible convenience. I'll be here at the office all day on Saturday as well, so you can easily reach me at my work number. Thanks. 네, 자, 따라서 21번은요, 뒤에서 아까 전화 다시 달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자, 괜찮았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게 여러분 그래요. 이거는 스토리 라인만 알면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뻔한 스토리 라인에 아휴, 저거 이제 다음에 뭐 나오겠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똑같습니다. 토익에 나온 스토리도 되게 정해져 있고요. 지금처럼 보시면요. 이 사람이 이제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주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좀 컴퓨터의 고장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요. I'm sorry, but I think I might need a few extra days to complete the project. The project is that the blueprints 였고요. 이 사람 어디 사람? architecture 이렇게 되죠. 답이 아니더라도요. architecture구나. blueprints 때문에 전화했구나. extra day가 필요하다. 뭐 때문에? Until my laptop badly malfunction입니다. 자, function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뭔가 breakdown, not working, not operating 이라 그래서 고장이라는 표현 처음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I had to have it repaired. 사실은 이 고치다라는 말만 봐도 앞에는 뭐가 있다? 오케이. broke down, 고장났구나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가시면 되겠고요. 자, please라 그래서 항상 요청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call me back, return으로 바뀝니다. 보통 마지막 문제에 보기는 지문이나 대화문에 동사를 유사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call me back 말 바꿔서 return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후반부의 문제는 유사 동사를 찾으면 답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Power 4에서는 뭔가
답을 줄 거예요 라고 하는 마커, 사인,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인을 읽어내는 공부를 자꾸 해야 된다. 예를 들어 I'm calling about I'm sorry but until please. 그래서 지금 제가 세모로 친 4개의 그런 사인을 읽어내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적중특강. 자, 우리 굉장히 컴팩하게 공부 잘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앞으로도 계속 특강 3번 이상 계속 쭉쭉쭉 연속 들어올 거고요. 제가 했던 강의와 또 연결할 거니까요. 우리 방학 동안 좀 더 체계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토익 높은 점수 꼭 얻도록 하자고요. 자, 저는 절대적으로 점수만 얻는 영어 강의 하지 않습니다. 토익 점수와 영어를 다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걸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위해서 같이 가보자고요. 자, 다음 적중특강에 또 저희가 올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시험 잘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